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모기지 클래스인데요. 오늘은,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모기지 클래스를 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모기지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 C's of Credit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시험에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먼저 캐릭터. 캐릭터는 그 사람, 그러니까 어플리칸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뭐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저런 사람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론을 잘 갚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빌면 정말 잘 갚는 사람이다. 그렇죠. 크레딧 리포트입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돈을 갚고 쓰고 크레딧 스코어 나와 있고 이게 다 하잖아요. 그게 usually 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 뭐 모기지 에이전트가 설명하는 것도 있고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쓰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항상 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 렌더가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 예, 그게 캐릭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어도 되는데 돈을 빌려줄 때 항상 컨디션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 뭐, 이 사람의 인컴이 뭐 10만 불 이상이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주겠다. 레이시 얼마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가 뭐 하면은 뭐가 뭐다 하는 식으로 컨디션을 걸어요. 그게 바로 컨디션입니다. 이 컨디션은 저번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실질적으로 제 이제 모기지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면서 쫙 컨디션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capacity.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두 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사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네, 돈을 빌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capacity. capacity는요, 보통 이제 GDS, TDS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요, income과 debt 이 두 가지를 뜻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 캐파시티가 되느냐, 캐파가 되느냐, GDS나 TDS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게 캐파시티를 뜻해요. 그 다음은 캐피탈. 캐피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뜻하는,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를 뜻해요. 뭐 이게 다운 페이먼트를 속하는 의미입니다. 다운 페이먼트는 캐피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다른 리퀴드 자산이든지, 뭐 아니면은 일리퀴드 재산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펀드든지 이런 거 다 캐피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콜레터럴. 콜레터럴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돈을 빌릴 때 돈, 뭐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unsecured line of credit이랑 secured line of credit 이거 두 가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secured line of credit은 뭐를 담보로 잡은 대출을 뜻해요. 그리고 unsecured line of credit은 담보로 잡은 게 없는 대출을 뜻합니다. 똑같죠. secured는 그냥 말 그대로 영어 뜻 그대로 뭐에 secure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unsecured는 secured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터럴이 있는 거는 담보를 잡고 나가는 대출이고요. 콜레터럴이 콜레터럴 있는 거는 담보를 잡고 나가는 거고요. 콜레터럴이 없는 거는 담보를 안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터럴은 뭐 모기지를 할 때 무조건 잡죠. 그래서 뭐 그 위치,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을 담보로 나가는 건데 부동산의 위치 그리고 부동산의 뭐 상태 뭐 이런 거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렌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렌더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말하는 렌더, A, B 렌더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들이 진행을 하면서 말하는 A, B 렌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시중은행, 뭐, RBC, CIBC, TD, 뭐 이야기 하잖아요. 걔네가 A 렌더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가 이름이 그래서 A 렌더인 게 아니에요.
걔네 비랜딩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랜딩 같은 경우엔 걔네는 보세요. RBC를 예로 들어볼게요. RBC는 비랜딩도 합니다. 그래서 RBC에 보면은 일하는 친구 중에 얼터내티브 랜딩 전용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타이틀조차도 얼터내티브 랜딩 뭐 스페셜리스트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애들입니다. RBC에. 이 친구들은 비랜딩에 포커스를 맞춰요. RBC에서도 비랜딩을 해요. 걔네가 실질적으로 비랜딩 언더라이팅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비랜딩에 소개를 시켜주는 일을 해요. 하지만 RBC에서도 비랜딩을 소개를 시켜주면 비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BC는 A랜더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RBC는 A랜더다 말하는 거는 좀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은행이 그냥 A랜더다 그 이름을 듣고 아 여기는 A랜더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빌려주는 쪽이 과연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A랜더냐 B랜더냐로 나뉩니다. 먼저 A랜더랑 B랜더와 프라이빗 랜더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랜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OSF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OSFI는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영어 그대로 랜더들을 레귤레이트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 기관 리스트는 저기 링크 눌러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링크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네,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뱅크 그리고 쫙 도메스틱 뱅크, 포린 뱅크 쭉쭉 나오고요. 트러스트 컴퍼니, 론 컴퍼니, 인슈런스 컴퍼니 쭉 나와요. 그리고 어스피는 퍼블릭에서 돈을 디파짓을 받는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중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뭐 3점 몇 프로 합니다 5점 몇 프로 합니다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어스피에서 레귤레이트를 해요. 프라이빗 랜더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프라이빗 랜더는 이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스피에 레귤레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B20라는 건데 어스피에서 B20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지던셜 모기지 프로시저 가이드라인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밑에 보면은 이제 히스토리도 있고 뭐도 있고 임팩트 있고 쭉쭉쭉 있어요. 요거 시간 날 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20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는 모기지 에이전트들은 이 B20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랑 A랜더나 B랜더랑 딜링을 하다 보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있고 걔네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랜딩 가이드라인이. 근데 그 랜딩 가이드라인 위에 그 랜딩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모든 랜더들이 이거는 필수로 지키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B20이에요. 그래서 B20는 뭐냐? B20는 가이드라인 to RMUP, 그러니까 Residential Mortgage Underwri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그러니까 RMUP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따르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OSFI의 영향을 받는 모든 레귤레이터 랜더는 반드시 이 B20를 다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B20가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베가가 써놔가지고 약간의 룸이 있어요. 하지만 큰 방향, 그러니까 큰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자, 밑에 Things to Focus라 그래가지고 써놨는데 이 B20에서 모든 A랜더와 B랜더가 지켜야 되는 것을 여기에다 적어놨어요. 자, 처음 Income Verification. A랜더와 B랜더에서 돈을 빌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컴이 있어야 되고 인컴을 verify 할 수 있는 method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qualifying rate. 모든 론은 반드시 5.25% 혹은 contract rate 플러스 2%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no qualification at no requalification at renewal. 모기지 리뉴얼 때 다시 그 사람을 재승인하지 않는다. 그냥 그러니까 승인 없이 한 번 모기지를 받으면 그냥 30년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금리만 이제 그때그때 텀마다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maximum LTV for non-insurance mortgages. non-insured mortgages and HELOC. 20%, 그러니까는 insured mortgage와 그러니까 non-insured mortgage와 insured mortgage 그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져 있고 여기다다 돼 있는데 CMHC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 기관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모기지 보험을 프로바이드하는 기관인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insured mortgage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 친구들이 다 잡고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이 꽉 잡고 있고 그거 외에 non-insured mortgage랑 HELOC 요 두 친구에 대한 maximum LTV를 B20에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non-conforming conforming loan이라는 게 뭐냐 하고 그거에 대한 definition이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위에 적혀 있잖아요. income verification qualifying rate 다다다다다 적혀 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정한 룰에 맞지 않으면 다 non-conforming입니다. 그래서 B20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한테는 바이블이에요.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모든 랜더들은요, A 랜더와 B 랜더들은 익셉션을, 그러니까 어스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익셉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컴이 없다. 그러면 A 랜더, B 랜더 다 안 됩니다. 그냥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TDS, GDS가 정해놓은 이제 뭐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 50%, 60%, 70%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거를 넘긴다. 그러면은 뭐 프라이빗이에요. 그 외에 뭐 이런저런 익셉션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B20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랜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A랜더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빡센데요. A랜더는 그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어스페에서 그냥 계속 조집니다. 예, 왜? 얘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중은행이라는 뜻 그런 비슷한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러스트 그러니까 뭐 크레딧 유니언, 트러스트 뭐 이런데 다 이제 레귤레이트 되는 곳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 친구 이제 이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같이 민생에 가장 관련이 깊은 랜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에 뱅크가 들어가려면요. 그러니까 모든 뱅크들이에요. 이름에 뱅크가 들어가는 회사들은 전부 다 A랜더입니다. 네, 이거는 익셉션이 없어요. 뭐 A랜더면서 B랜더일 수도 있지만 일단 뱅크가 들어가면 무조건 A랜더예요. 왜냐하면 A랜더가 아니면 뱅크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뱅크는 그냥 무조건 어스피어 레귤레이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밑에 트러스트 컴퍼니에 트러스트가 들어가면은 뭐 그냥 100%예요. 인슈런스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크레딧 유니언이 빠졌거든요. 크레딧 유니언은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요. 그러니까 퍼블릭에서 디파짓을 받는다라는 개념과 멤버들에게서만 디파짓을 받는다는 개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멤버한테만 디파짓을 받는데 그 뭐 이렇게 룰이나 가이드라인이 그거에 어스피가 레귤레이트 하는 거에 맞지 않으면 크레딧 유니언도 레귤레이트를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TD 뱅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TD 캐나다 트러스트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여기 두 개 같은데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라는 곳이 있었고요. 캐나다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TD 캐나다 트러스트 뱅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뱅크냐? 이 친구는 트러스트냐? 아직도 두 개 따로 등록이 돼 있어요.
검색해보면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로 검색해보면 TD 캐나다 트러스트가 나옵니다. 이건 모르셨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밑에 신한뱅크, 하나 KEB뱅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뱅크 오브 차이나 외국에서 온 뱅크들도 전부 다 A랜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뭐 신한뱅크에서 모기지 나올 것 같아요. 하나은행에서 모기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는 그런 그 퀄리티 낮은 B랜더에서 이렇게 안 받아요라고 하시는데 A랜더입니다. 시중은행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식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잘못 들으셨거나 예, 누가 이제 그냥 괜히 쓸데없는 말 짓거린 거를 그냥 듣고 아 여기는 비랜더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뱅크가 들어가면 도메스틱 뱅크나 포린 뱅크나 상관없이 전부 다 A랜더입니다. 그리고 모든 론은 컨폼을 해야 되고 이 컨폼에 맞지 않는 non-conforming loan의 퍼센티지가 어스피가 정해줍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는 은행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신한은행 conforming loan, non-conforming loan 퍼센티지를 저는 압니다. 하지만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은요. 뱅크 웹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이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제 컨퍼밍 론이 몇 퍼센트다, 넌 컨퍼밍 론이 몇 퍼센트 이거를 디클레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디클레어 하는 거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컨퍼밍 론이랑 넌 컨퍼밍 론 그래서 그 은행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상태랑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비랜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랜더는 사실은 그냥 얼터네티브 랜더예요. 그러니까 A 랜더와 그러니까 시중은행과 얼터네티브 랜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는 그냥 A 1티어다. A 랜더. B는 그냥 2티어다. 그래서 B 랜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의 약간 저축은행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요. 이게 성격이에요. 금리가 높아요. 왜? 리스크가 높아요. A랜더에서 안 되는 것들이 B랜더로 넘어옵니다. 근데 A랜더에서 안 되는 게 B랜더로 넘어오지만 B20를 지키면서 넘어와요. 왜? B랜더들도 어스피가 레귤레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랜딩 크라이테리아를 안 맞으면 B랜더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는 아까 그 B20 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요거 B20 가이드라인 여기 뭐 인컴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아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인컴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B랜더는 인컴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다만 A랜더와 다른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랜더가 좀 더 리니언트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20를 지키는 거예요. B랜더가 B20를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B랜더에서는 인컴이 없으면 론이 안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인컴이 있어야 돼요. 그 인컴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막 왔어요. 직장 없어요. 돈밖에 없어. 100만 불이 있어요. 론 안 나와요. 예. 직업이 없기 때문에 A랜더와 B랜더 모두 론이 안 나옵니다. A랜더와 다르게 크레딧이 낮아도 나오고요. 크레딧이 없어도 나오고요. 인컴이 뭐 이게 unverifiable income이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그들의 메소드로 verify가 가능하지만 A랜더의 시각으로 봤을 때 unverifiable income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인컴들 있잖아요.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거 다 디파짓 하면은 다 B랜더에서는 인컴으로 잡아줍니다. 그냥 계좌에 찍혔잖아요. 근데 A랜더는 계좌에 찍힌 거로는 성이 차지 않아요. 무조건 세금 신고한 것만 잡아줍니다. 혹은 혹은 자기가 일하는 데서 이 사람은 얼마 법니다 하고 개런티를 해주고 페이스톱이 나오는 데만 해줍니다. 만약에 이런 게 아니면은 2년 동안 세금 신고한 금액으로 해줘요. 그게 바로
A 렌더가 말하는 verifiable income이고 B 렌더가 말하는 verifiable income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쓴 unverified income 요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verifiable income이지만 A 렌더에 비해서 unverifiable이다라는 이야기예요. B 렌더는 그들만의 verifiable income method,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extended amortization,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최장 40년까지 B 렌더에서 40년까지 해줍니다. 지네 마음이에요. 렌더 마음입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대신에 금리는 많이 받아요. A 렌더는 30년이 맥시멈이죠. B 렌더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B 렌더도 OSFI, 네. OSFI에서 레귤레이트 된다. 그리고 A 렌더에서 non-conforming이면 B 렌더에서 conforming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B 렌더도 그들만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프라이빗 렌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라이빗 렌더는 뭐냐? A 렌더에서 안 되고 B 렌더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프라이빗 렌더 시장입니다. 한국말로 사채 시장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어스피에서 레귤레이션을 안 받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광고를 해서 퍼블릭에스 디파짓을 안 받아요. 이 친구들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뭉쳐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아까 그 5 C's of Credit 있잖아요. 그거대로 돈을 빌려주기는 하지만 뭔가가 안 맞을 때마다 그냥 이자를 척척척척 올려요. 왜? 여기까지 프라이빗 렌더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희는 뭐 10%, 저희는 20%, 저희는 30%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받아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빌려주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이에요. 프라이빗 렌더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을입니다. 인컴 필요 없고요. 크레스코 필요 없고요. 컬렉터럴 캐피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프루발 리즈닝입니다. 아까 컬렉터럴 뭐라 그랬죠? 예, 집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 담보로 제공하는 상품. 그리고 플러스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예, 요거를 가지고 프라이빗 렌더들은 많이 빌려줍니다. 그럼 이제 손님에 따라서 틀리겠죠. 손님을 만났는데 저 인컴이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오케이. 제일 먼저 보는 게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려야 되겠네.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 렌더가 있고 B2N 있고 OSFI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한 내용 요것들 반드시 보고 B2N이 읽어보시고 내용 언더스탠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